제가 오늘 준비한 주제는요, 행복의 크기를 지금 당장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왔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이라고 하는 주제는 너무나 중요하고,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거의 매년 맞닥뜨리는 주제거든요. 이게 뭐 행복하다라고 오늘 생각하다가도 뭐 한 이틀 지나면 야, 너무 난 불행한 것 같아 라는 게 인간이기 때문에 행복이라는 주제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면 거의 뭐 교과목이 하나 대학교에 편성되어도 뭐 좋을 주제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제도권에서는 그런 것들은 없으니까 제가 나름대로 생각한 것들을 한번 정리해 봤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가요? 행복하신가요? 행복해 죽겠어요? 오늘 라이브 참가해서? 아니면 내일이 금요일이라서 또 너무 행복한가요? 또 월화수목 일단 4일을 일단 견뎠으니까. 아니면 계속 뭔가 내 머릿속에서 자꾸 떠오르는 어떤 불안감, 뭐 스트레스, 그런 걸로 인해서 계속 불행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뭐 어쨌든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하면 지금보다 더 행복해질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 그걸 위해서 여러 가지 행동들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특히 이제 열심히 하다 보면 또 좋은 날이 올 거고, 그럼 지금보다 더 행복해질 거야 라는 믿음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근데 현실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예상한 시나리오대로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시나리오는 간단하거든요. 지금보다 열심히 하다 보면 좋은 날이 올 거고, 그럼 더 행복해질 거야 라고 이제 그동안 수없이 이제 들어왔던 내용들이에요. 부모님한테 들었었고, 또 뭐 선생님한테 들었었고, 선배님들한테 들었었고, 뭐 많은 책에서도 열심히 하다 보면 좋은 날이 올 거야 이제 라고 이제 들었는데, 그렇게 해도 행복한 순간들이 잘 안 오더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왔고요. 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여기 드라마 주인공이 다녔던 회사에 제가 다녔거든요. 그래서 이 드라마를 보고 뭐 진짜 남일 같지 않았어요. 한 번은 2년짜리 프로젝트를 진행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는 이제 개발하는 일이었어요. 개발. 이게 뭐 거의 매일 야근인 거예요. 거의 매일 야근이고, 아침에 출근해서 점심시간 때 그때 한 번 일어나는 거예요. 의자에서 일어난 김에 화장실 한번 갔다 오고, 그리고 이제 밥 먹고 다시 와서 또 일하고. 한 번은 또 퇴근할 때 생각해 봤더니 진짜 점심시간 때 한 번 말고는 한 번도 안 일어나고 화장실도 한 번 안 가고 그런 날들이 생각보다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기분이 좀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일하던 곳이 또 현장이 또 있는 곳이라서 점심시간만 되면 족구 하시는 생산직 직원분들이 많은 거예요. 족구 알죠, 족구. 그래서 이제 점심 먹고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나도 족구하고 싶은데 이제 그러면서 족구를 이제 같이 일하는 분들하고 하기 시작했죠. 족구 이제 하기 전에 마음은 나도 다리가 저 정도 올라가면서 네트에서 공을 내려 꽂아야지 하는 마음으로 족구에 참여를 했죠. 근데 이제 공이라고 하는 게 뻥 차면 내가 생각한 것보다 갑자기 막 뒤로 날아오기도 하고, 어떨 때는 앞으로 뚝 떨어지기도 하고, 저는 이제 수비를 좀 많이 했었고, 뭐 한 10번 중에 7번 정도는 수비를 열심히 했고, 3번 정도는 이제 공격을 했는데, 이제 수비를 하다가 공이 이제 제 앞으로 갑자기 툭 떨어진 거예요. 그때 이제 보통은 앞으로 탁 뛰어나가면서 발을 쭉 뻗어야 되거든요. 공을 터치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뭔가 허리가 찌릿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느낌이 조금 쎄한데, 그런 느낌 있잖아요. 뭔가 그날 저녁에 이제 집에 가서 자고 일어나서 또 때마침 또 주말이었거든요. 아침에 딱 일어나는데 역시나 허리가 아파가지고 몸을 이렇게 뒤집는 것 자체가 힘든 거예요. 옆으로 이렇게 또 몸을 좀 돌려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좀 힘들어가지고, 그때 이제 병원에 가서 뭐 검사도 받고 뭐 CT도 찍고 뭐 MRI 뭐 하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뭐 허리 조금 이렇게 뭐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서
한동안 오랜 기간 동안 고생을 좀 했었어요. 고생을 좀 했었고, 뭐 물리치료도 받고. 근데 어쨌든 제가 그걸 통해서 결국은 우리 몸에 있어서 이 척추라고 하는 게 정말 중요하구나. 이게 우리 몸 중심 역할을 하니까. 척추가 이게 부실하면 다른 것들도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지금 왜 이 갑자기 척추 이야기를 하냐면, 행복이라고 하는 녀석도 척추 역할이 있더라는 거를 제가 알게 됐거든요. 제가 요즘에 이제 뭐 오전에 이제 헬스장 가서 뭐 운동하고 뭐 가끔씩은 또 수영도 하고, 오늘은 이제 수영장이랑 헬스장 같이 있는 곳이라서 오늘은 수영을 하고 오긴 했는데, 운동하고 나서 밖에 이렇게 탁 나갔을 때 하늘을 보통 쳐다보게 되죠. 구름은 너무 하얗고 또 하늘은 푸르고 공기는 너무 상쾌하고, 그리고 이 시간대에 이렇게 편하게 느긋하게 운동을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이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행복을 막 사람들한테 표현하고 싶은데 표현할 사람도 없고 사실은. 그리고 이 마음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그리고 그냥 매번 운동하던 건데 또 그날따라 또 너무 더 행복한 거예요. 그게 신기하게도. 그래서 제가 곰곰이 이제 생각한 게 그런 거죠. 내가 올해 뭔가를 계획을 하고 내년에 그 계획한 것들을 준비를 착실히 해서 진행을 했을 때 그게 뭐 1년 만에 완성되는 일들은 없잖아요. 뭔가 수년에 걸쳐서 그걸 계속 이제 쌓아가야 되는데 그 과정에 있어서 힘든 일들이 너무나 많을 거고, 근데 그러다가 만약에 제가 원하는 대로 일을 잘 하게 되면, 목표를 이루게 되면 아마도 더 큰 허무함을 느끼겠구나,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행복에 있어서 뼈대 역할을 하는 게 과연 뭘까? 작은 일에 감사함을 느끼는 것. 저는 그것을 감사함을 느끼는 근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근력을 미리 키워두지 않으면 나중에 정말로 큰일 나겠구나, 그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집에 가는데 운동하고.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한 게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행복에 있어서 착각하고 있는 부분이 노력을 하고 성공을 하면 행복해지겠지, 이 공식 자체가 틀렸구나라고 정의하는 거. 그 정의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성공을 하면 할수록 그 목표는 커질 것이고, 그리고 그 커진 목표만큼 현실과의 괴리감이 더 커질 것이고, 행복도는 떨어질 것이고, 만약에 성공하지 못하면 또 보란듯이 성공하려고 막 시도할 텐데 그게 또 안 되면 또 괴로워할 것이고, 계속 악순환인 거예요. 이게 해피엔딩이 돼도 허무하고, 그러니까 뭐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는. 그래서 제가 행복에 대해서 과거 다른 사람들이 했던 어떤 그런 진리들 뭐가 있었는지를 좀 찾아보니까요, 역시나 대단한 사람들이 미리 행복에 대해 정의를 많이 해놨더라고요.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폴 세뮤얼슨이라는 교수가 했던 공식이 있죠. 아마 많이 들었을 거예요. 행복은 소유에서 욕망을 나눈 것이다. 욕망분의 소유다. 이런 공식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소유를 키우거나 아니면 욕망을 낮추거나 뭐 그런 거죠. 그래야 행복이 이게 커지니까. 근데 이 공식만 봐가지고는 뭐 감이 잘 안 오더라고요. 감이 잘 안 오고, 이걸 또 저만의 느낌으로 바꾸는 게 좀 필요하겠구나 싶어서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소유라고 하는 녀석에 있어서요, 내가 기대하는 것만큼 이 소유를 계속 늘려나갈 수 있을까? 소유를 키워나가야지만 행복해질 텐데 이게 내가 원하는 만큼 키울 수 있을까 과연? 안 될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아마 이 공식을 쓴 사람은 결국은 욕망을 통제하라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과연 인간이 과연 이 욕망을 쉽게 버릴 수 있을까? 그리고 이제 부의 초월 자선 같은 책을 보면 욕망은 이건 버림의 대상이 아니라 통제의 대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잘 활용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욕망이 싹 사라져 버리면 이건 의욕이 상실되니까 어떻게 보면 욕망을 버릴 수는 없을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야, 내가 모르는 뭔가가 또 있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공식을 또 막 쪼개기 시작했어요. 욕망에는
절대적인 욕망과 상대적인 욕망이 있다. 절대적인 욕망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떤 일을, 너무나 힘든 일을 이제 안 하고 싶은 욕망들, 그리고 내가 어느 정도 노력을 했으면 적정 수준의 보상을 받고 싶은 욕망들, 그런 최소한의 욕망은 저는 있다고 봐요. 근데 이제 상대적인 욕망은 이제 다른 사람들과 막 비교를 한다거나 이제 뭐 그런 것들이죠. 자, 이랬을 때 절대적인 욕망은 우리가 이거는 가져가야 되고, 상대적인 욕망들은 요거는 좀 통제를 좀 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소유라는 녀석도 곰곰이 보니까 저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더라고요. 하나는 이제 지금 우리가 현재가 있으면 항상 목표라는 걸 세우잖아요. 그 목표는 항상 지금보다 좋은 걸 세우죠. 자, 그랬을 때 지금보다 더 좋은 목표, 더 큰 목표, 그게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자, 이랬을 때 많은 사람들은, 또 많은 책에서는 더 큰 목표, 어떻게 하면 목표를 달성할 것인가, 그 주제를 가지고, 회사도 마찬가지고요, 뭐 기업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개인도 그렇게 프레임을 좀 짜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놓치는 경향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한 거죠. 이미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하는 것, 그 감사함의 근력을 미리미리 키워두면 결국은 이 소유에 대한 것들이 커진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되게 보잘것없고 작은 게 아니라 정말 멋지고 내가 과거에 정말로 내가 갖고 싶었던 것이다 라고 계속 감사하다 보면 이 소유의 크기가 계속 커지지 않을까. 요즘 이제 뭐 나름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 보면 뭐 마약을 하거나 자살을 하거나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 더 큰 목표는, 이 녀석은 허무한 녀석이에요. 이루어져도 허무하고 안 이루어지면 괴롭고, 근데 정말로 빛나는 녀석은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작은 것에 감사하는 근육을 미리 만들어 두지 않으면 나중에 와르르 무너질 수 있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근육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오늘 잠깐 나 너무 행복하네, 너무 감사하네 라고 억지로 이야기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건 진짜 꾸준한 노력으로 좀 만들어지는 거라고 생각해요. 마치 우리 근력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루 운동했다고 되는 게 아니라요. 이거는 꾸준하게 그냥 근육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존에 갖고 있던 행복의 공식을 좀 뒤집었으면 좋겠어요. 성공하면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행복을 느끼며 성공에 다가가는 것이다. 이건 어떻게 보면 ing거든요. 행복함을 느끼면서 성공에 다가가는 것이다. 간단한 실험 하나 해볼까요, 여러분들하고? 여기 물잔이 하나 있죠. 이 물잔의 무게는 어느 정도 될까요? 무게가 얼마나 될까요? 저 잔의 무게랑 안에 들어있는 저 포도주 포함해서요. 뭐 한 200g 되려나요? 뭐 어떨까요? 뭐 재보지 않았으니까 알 수는 없겠지만 790g도 나왔고요. 굉장히 과학적인 수치네요. 근데 이 물잔의 절대적인 무게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 잔을 한 1, 2분 정도 들고 있으면 뭐 생각보다는 가볍다고 느낄 거예요. 뭐 들을만 하네. 근데 만약에 1시간 내내 들고 있어야 되면 그 무게 때문에 팔이 조금 아플지도 몰라요. 그리고 1시간이 아니라 하루 종일 들고 있어야 된다면, 또는 한 달 내도록 들고 있어야 된다면 아마도 팔에 경련이 일어나거나 그러면서 갑자기 잔을 바닥에 떨어뜨리게 될 수도 있어요. 지금 이 잔의 절대적인 무게는 변함이 없지만 그걸 들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오래 들고 있을수록 더 무겁게 느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나 제가 가지고 있는 걱정거리들, 좌절, 실망감, 스트레스, 그런 것들이 이 물잔하고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잠깐 생각할 때는, 그 문제를 생각할 때는 극단적인 일이 벌어지지 않지만 좀 더 오래 고민하다 보면 이제 막 고통을 느끼기 시작되는 거죠.
만약에 하루 종일 그 문제만 생각하면 이 정신이 멍해지면서 마비 현상이 일어나겠죠. 그리고 그걸 떨쳐내기 전까지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될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인생을 행복하게 만드는 가장 큰 비결은 우리들이 겪는 대부분의 걱정, 좌절, 실망감, 스트레스가 우리 모두가 만들어낸 것이라는 거를 깨닫는 거라고 해요. 저만의 감사함, 근육 키우는 방법을 조금 안내해 드릴게요. 저는 명상을 좋아해요. 꼭 무슨 인도에 나오는 그런 느낌의 명상이 아니더라도 멍 때리는 것도 좋아하고요. 그냥 생각에 잠기는 걸 좋아해요. 근데 명상이 잘 되려면 환경 조성하는 게 좀 필요해요. 사실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명상에 빠지기 힘들어요. 뭔가 나만의 환경을 좀 만드는 게 필요한데요. 저는 의도적으로 이제 좋은 음악, 내 마음이 되게 감수성으로 바뀔 수 있으면서 되게 이게 힙합이나 그런 노래 말고요. 되게 마음이 막 우아하게 이렇게 막 감정이 싹 올라와주게 해주는 음악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제 파헬헬의 우리 캐논 변주곡 이런 것들. 앞에 이제 반주 탁 들어오자마자 이제 집중이 탁 되거든요. 그런 음악을 이제 반복적으로 듣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제 원하는 시간대. 그리고 가끔씩은 이제 우리의 존재 가치에 대해서 일깨워주는 책을 같이 읽는 거예요. 음악을 들으면서 책을 읽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봐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책을 읽다가 잠깐 그 명상하는 시간을 스스로 갖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면 좋은 게 뭐냐면 감사 일기를 쓰는 거예요. 감사 일기를 쓰면 제 머릿속에 막 떠다니는 것들이 정리정돈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제 더 좋은 건 사람들과의 대화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과 대화를 하는 거고 가장 가까운 사람하고 대화를 하시면 좋겠고, 대화를 할 때 오늘 밥 먹었어? 이런 일상적인 대화가 아니라 나는 오늘 이런 걸 통해서 이런 느낌, 이런 감정을 가졌었는데 너는 오늘 하루 어땠니? 감정에 대한 대화를 많이 나누면 좋아요. 제가 하고 있는 방법들이에요. 그렇게 거창한 것들은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행복에 대한 공식을 좀 결론 내보면, 행복은 욕망분의 소유라고 했을 때 욕망은 적절하게 통제해야 될 것이고요. 소유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데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있죠. 이 친구들에 대해서 감사함의 크기를, 근력을 계속 키워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늘 이후로 뭔가 시작을 한다면 이런 것을 하시면 좋겠어요. 먼저 근심이나 걱정, 이미 지나간 것들, 우리가 되돌릴 수 없는 것들, 불가능한 것들, 그런 게 아니라요. 그냥 오늘 하루 있었던 일들 중에서 감사한 것들 좀 떠올려보는 시간 가져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그리고 좀 일상이라는 딱딱한 이런 먼지를 좀 털어내기 위해서는 저는 정말로 좋은 음악들을 같이 들으면서 환경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봐요. 그리고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게 해주는 책을 같이 읽어보는 것도 좋아요. 그리고 좀 더 실전적인 방법으로는 오늘 하루 일과 중에서 감사했던 거, 감사한 일 딱 3가지만 적어보는 습관을 들이면 어떨까 싶어요. 거창한 일, 그런 것들 막 적으시려고 하는데 그런 거 말고요. 정말 사소하고, 그리고 정말 가까운 사람과 있었던 일들, 그것들 중에서 떠올려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리고 그거를 그냥 머릿속으로 떠올리고 또는 혼자 글 하나 쓰고 넘어가지 마시고요. 그 쓴 걸 바탕으로 가장 가까운 사람, 사랑하는 사람하고 감정 대화를 해보시면, 내가 이런 생각을 했고 그리고 생각한 거를 이렇게 적었고, 이렇게 적고 났을 때 나의 느낌을 사랑하는 사람한테 이야기를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감사함에 대한 근력이 매일매일 조금씩은 탄탄해지지 않을까 싶어요. 음악은 꼭 제가 추천을 안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막 마음이 힐링되는 그런 음악이 다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 한 2-3곡 정도 선정해서 들어보시면 좋겠고, 저는 요즘에 유튜브 채널 중에 제이플라, 그 친구 그냥 채널에 가서 전체 플레이
하거나 아니면 그 친구가 불렀던 것 중에서 제가 좀 좋아하는 곡 좀 반복하거나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주제가 뭐였죠? 행복의 크기를 지금 당장 높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